이 그로스 해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를 시작을 해보면 그로스 해킹이란 제품 판매와 노출을 목적으로 기술 벤처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된 개발된 창의성과 분석적 사고 그리고 소셜 분석을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로스 해킹이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기업 혹은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업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이 기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해킹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로스 해커라고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람 디지털 마케터라고 하듯이 그로스 해커라고 부르는데 이 그로스 해커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로스 성장을 뜻하고 해커라고 한다면은 그 시장의 니즈를 해킹한다라는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을 이룩하는 해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이 해커라면은 그 중에서 뭔가 보안을 뚫고 좀 무서운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마케터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사실상 내가 그로스 해킹을 하고 싶다, 우리 팀이 그로스 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지금 우리 팀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그로스 해킹 기법을 사용해서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을 도입하는 팀과 기업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제품 판매하고 서비스 판매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사실 팀과 기업에 먼저 탑재가 돼야 이 그로스 해킹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스 해킹이 우리가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라든지 드랍박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배달의 민족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다양한 실험들을 거쳐서 최적화라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 최적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실험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더 나은 마케팅 성과를 얻기 위한 도전과 시도이기 때문에 이 그로스 해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실험에 굉장히 친화적인 팀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로스 해킹은 사실 이 개념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AARR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개념 하에 그로스 해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A, 3R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입이라는 단어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애큐시전이죠.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유저가 내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입니다. 어렵게 데리고 온 유저들이 실제 내 웹사이트나 앱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R 같은 경우에는 리텐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가를 보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사용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매출에 기여하는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이렇게 매출에 기여한 고객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에 굉장히 만족을 해서 주변의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이게 좋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리퍼럴 단계입니다. 총 5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그로스 해킹을 정의할 수가 있고 첫 번째 A, 두 번째 A,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RRR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로스 해킹 하실 때 전반적인 사고 개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린다면 첫 번째 A는 얼만큼 우리 유저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R은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R은 이 돌아온 유저가 매출에 얼마큼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이 매출에 기여한 유저 자체가 자신들이 이 서비스와 제품을 좋아할 만한 자신들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거를 얼마만큼 추천해 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매 단계마다 마케터가 그로스 해킹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입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의미 있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그 단계가 될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도 집행하고 다양한 우리가 테크니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유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유저 카운터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입자만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매출까지 유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즉 유입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저, 우리가 타겟한 세그먼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의미 있는 고객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저는 네이버에서 뭔가를 서치하고 들어온 유저인지, 혹은 이 유저는 소셜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컨텐츠를 클릭하고 들어온 유저인지, 아니면 어떤 유저는 자신이 즐겨보는 뉴스에서 컨텐츠 사이에 껴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유저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단계가 바로 유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의미 있는 고객이 얼마만큼 돌아오는가,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 부분에서는 이렇게 웹사이트 앱에 유입된 고객이 이탈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고객이 와서 특별한 행동을 추적하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10초를 머물다가 나가는지 1분을 머물다가 나가는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웹사이트나 앱에 유입된 고객이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마지막 결제 페이지까지 가는 고객이 장바구니 담기를 보통 이용하지 않더라 라는 인사이트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다이렉트로 결제 페이지로까지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상세 페이지에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고객이 장바구니를 누르고 결제 페이지로 가더라 라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장바구니를 쉽게 눌러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나 앱에 유입된 고객이 주로 어떤 경로로 페이지를 이탈하는가, 혹은 페이지 등을 이동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어떤 고객은 메인 페이지를 갔다가 상세 페이지를 갔다가 장바구니로 간다. 이 순서가 만약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이동하는 경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유저들에게 그 경로로 갈 수 있게끔 행동 유도 장치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사실 고객의 활동 단계에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R은 리텐션이죠. 이때 이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 단계인데, 여기서 주요 질문으로는 한 번 방문한 유저가 어떤 방법으로 재방문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였던 유입 단계에서는 실제 들어온 유저 자체가 뭐 소셜에서 들어왔냐, 아니면 네이버에서 들어왔냐, 아니면 구글에서 들어왔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는데, 재방문한 유저 자체가 실제로 소셜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지를 다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환율이 높은 재방문 유저에게 좀 더 타깃한 우리가 별도의 광고 매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방문한 고객은 매출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전환에 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인 매출 단계인데요. 매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여를 누가 하고 있는가, 혹은 최종 기여를 어느 채널에서 들어온 유저가 하고 있는가, 혹은 최종 기여를 하고 있는 유저는 그 전 단계에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상세 페이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저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유저보다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유저보다 3배가 높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에 더 많은 유저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R, 이 추천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은 매출에 기여한 유저가 추천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매출에 기여한 고객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을 더 잘하고, 어떠한 추천 방법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가,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유저가 되겠죠. 추천을 받은 유저가 결론적으로 이 매출에 또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그로스 해킹 매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매 단계에서 전환율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잠재 고객들의 이탈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